오늘날의 인간에게는 꼬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꼬리의 흔적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의자에 앉으며 동물 친척들처럼 꼬리로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나 다른 포유류와 달리 꼬리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모두는 실제로 자궁 안에서 꼬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초기 배아는 꼬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이 모습은 우리 진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초기 배아 발달 과정에서 꼬리 모양의 구조가 나타나지만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잠시 비쳤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덧없는 특징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왜 인간 배아에 꼬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발달상의 특이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진화적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일까요? 꼬리는 단순히 사라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남아있는 진화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단서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기록임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자와 해부학적 구조는 과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배아 꼬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 조각이며 우리를 고대 조상들과 연결시켜줍니다. 인간과 원숭이, 그리고 더 오래된 생명체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배아, 유전학, 화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분야는 꼬리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꼬리가 우리가 꼬리 달린 생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꼬리의 흔적은 우리 진화의 여정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조사를 시작해봅시다. 인간의 꼬리,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밝혀봅시다. 과학자들은 발달 중인 인간 배아에서 실제로 무엇을 볼까요?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생명의 시작점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주에서 8주 사이 배아의 척추 끝에서는 뚜렷한 꼬리가 뻗어나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동물적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최대치에 달했을 때 이 꼬리는 배아 길이의 6분의 1에 달하며 척추, 신경, 근육 조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돌기가 아니라 실제로 복잡한 내부 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한 인간 배아는 이 꼬리를 발달시킵니다. 이는 드물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쳐온 공통된 여정이죠. 현대 영상 기술 덕분에 우리는 꼬리가 자랐다가 다시 퇴화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와 타임랩스 영상은 이 변화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꼬리의 세포들은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 즉 아포토시스를 겪으며 점차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꼬리의 조직은 흡수되고 흔적만 남게 됩니다. 8주가 되면 외부 꼬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꼬리뼈, 즉 미추만이 남아 인간의 척추 끝을 이룹니다. 이 작은 뼈가 바로 꼬리의 흔적입니다. 이 꼬리는 단순한 돌기가 아닙니다. 다른 척추동물, 예를 들어 쥐나 원숭이의 꼬리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동물들과 유전적, 진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몸은 왜 굳이 꼬리를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는 과정을 거칠까요?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발달과 진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꼬리의 생성과 소멸은 우리 조상들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시작되고 인간 존재의 기원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 봅시다. 과학에서 이 둘을 명확히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해 내리는 설명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 배아에서 꼬리 모양의 구조가 자라나고 퇴화한다는 것은 관찰된 사실입니다. 이 현상은 수많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설을 세웁니다. 지배적인 견해는 진화론적 해석입니다. 즉, 인간 폐하의 꼬리는 꼬리 달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흔적 기관이라는 설명이죠. 이는 인간이 진화의 긴 역사 속에서 동물들과 공통 조상을 공유했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는 꼬리에 대한 지시를 잠시 활성화했다가 다시 비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은 유전자 발현의 정교한 조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배아학, 유전학, 그리고 화석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이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직접적인 관찰이 아닌 과학적 해석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해석은 새로운 증거나 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꼬리가 단지 일시적인 비계 역할을 하며 하부 척추와 골반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즉, 발달 과정에서 구조적 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꼬리와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며 단순히 발달 과정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은 다양합니다. 두 가지 견해 모두 공존할 수 있습니다. 꼬리의 형태는 진화적 역사와 발달적 필요성 모두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 두 관점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퍼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쪽의 관점을 모두 탐구해보며 과학이 어떻게 사실과 해석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지 살펴봅시다. 배아꼬리가 진화적 잔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꼬리가 생물학적 비계 역할을 하여 하부 척추와 골반 형성을 안내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근육, 피부의 발달을 조직하는 신호센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역할을 마치면 몸은 그것을 재활용합니다. 이것이 꼬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진화는 조상의 꼬리를 우리의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일시적인 역할로 재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배아 꼬리를 진화의 강력한 증거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해부학, 유전학, 화석 등 여러 분야가 모두 공통조상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척추동물은 배아 단계에서 항문 뒤 꼬리를 발달시키며 이는 유사한 유전적 청사진을 따릅니다. WNT 및 헉스와 같은 유전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에서 꼬리 성장을 제어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추가 유전자들이 꼬리의 퇴화를 유발합니다. 화석 기록은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이 길고 기능적인 꼬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인원이 진화하면서 꼬리는 줄어들고 사라졌습니다. 인간 배아에서 꼬리가 잠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진화적 여정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과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스냅샷입니다. 증거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우리의 배아 꼬리는 꼬리 달린 조상들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배아 꼬리가 퇴화하면 꼬리뼈인 미골이 남습니다. 척추 밑부분에 있는 이 작고 융합된 뼈는 우리 고대 꼬리의 마지막 잔재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 뼈들이 길고 움직일 수 있는 꼬리를 형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줄어들고 골반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꼬리뼈는 고래의 작은 다리뼈처럼 고전적인 흔적 기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아 과거와 성인 신체 사이의 물리적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꼬리뼈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는 종종 오래된 구조를 재활용하며 꼬리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은 골반저의 주요 근육과 인대를 고정하여 우리의 장기와 자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앉을 때 체중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좌골과 함께 삼각대 역할을 합니다. 꼬리뼈를 다쳐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꼬리뼈는 우리의 과거의 유물이자 오늘날 우리 해부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적응과 재활용의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의 꼬리뼈는 우리의 진화 역사를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줍니다. 때때로 꼬리 퇴화 과정이 실패하여 아기가 작은 외부 꼬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인간 꼬리라고 불리는 이 희귀한 질환은 우리의 공통된 발달 경로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지방 성장물에 불과하지만 일부는 근육과 조직을 가진 진짜 꼬리입니다.
이러한 격세 유전 꼬리는 유전적 회귀 현상으로 꼬리에 대한 청사진이 여전히 우리 DNA에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꼬리를 제거하라는 신호가 실패하면 고대의 유전자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꼬리들은 보통 태어날 때 제거되지만 과학적으로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진화 역사가 여전히 우리 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꼬리는 신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인간 꼬리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여정은 세 가지 층위를 드러냅니다. 관찰 모든 인간 배아는 꼬리 모양의 구조를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해석, 해부학, 유전학, 화석의 증거는 진화적 기원을 가리킵니다. 기능 한때 꼬리였던 꼬리뼈는 이제 근육을 고정하고 우리의 자세를 지지합니다. 인간 꼬리의 이야기는 진화가 작동하는 방식, 즉 조상의 특징, 침묵된 유전자, 그리고 영리한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역사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진화적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